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9일 새벽 모닝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오늘로서 보름이 됐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지난번 세계일보 김민석 기자와 통화하고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 또는 자, 이런 것이야말로 젊은 층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불공정,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아마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그동안에 몇 번 여론조사는 나왔었죠.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엇을 도대체 하고 있을까? 짚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고 취재를 해봤더니 결국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고, 그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이제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법조 관련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경제나 외교 이런 걸 아느냐 이런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그런 얘기했었죠. 본인과 한 1시간만 토론을 하면 미천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급으로 본인이 부상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원래 경제는 좀 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좀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었죠. 대학에 합격을 하니까 1979년에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하니까 아버지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윤기중 교수죠. 윤기중 교수가 그때 경제학과 교수였으니까 아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이다 이거죠. 이게 경제학 책입니다. 그럼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 조금만 공부하면 밀턴 프리드먼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학자 그러면 케인즈 이론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만 많이 배웠을 텐데, 프리드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제학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적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좋은 체제다 라는 주장을 펴서 이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로서는 가장 많은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밀턴 프리드먼인데, 이 프리드먼의 책을 줬는데 그걸 읽고서 상당히 많이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전 총장이 주변에 내가 참 좋아하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법시험 1차 시험에요, 1차 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사법시험 봤을 때는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때 법대 학생들이 경제학과 또는 교양 과목으로 경제학을 다 듣습니다. 왜 그러냐? 1차 시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 과목입니다. 시험 과목. 그래서 사실은 정운천 전 총리가 화폐금융론을 가르칠 때, 왜냐면 우리가 흔히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금론, 화폐금융론 이런 식으로 경제학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저도 화폐금융론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냥 교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제학의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화폐금융론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 경제학 개론 이런 것들은 법대생들이 듣습니다. 근데 화폐금융론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여간해서 안 듣는데, 정우찬 전 총리의 화폐금융론을 윤석열 전 총장이 학교 다닐 때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경제학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 과목에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학 이론은 제법 안다. 그럼 이제 지금 새로 공부해야 될 것은 실물경제 부분이겠죠. 실물경제 부분에서 작동 원리가 어떻고, 무엇이 지금 현재 취약하고,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그럼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느냐? 집에서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 분야도, 근데 원래 외교 분야도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그 즐겨 듣는데 그 즐겨 듣고 이제 관련 글도 읽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그냥 그 한 사람 들은 걸로는 이춘근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한미동맹주의자입니다.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다 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춘근 박사가 뭐 아주 깁니다. 굉장히 뭐 한 40분, 50분, 심지어는 1시간 넘는 그 특강 같은 것도 거기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즐겨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외교 얘기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 외교 이거는 평상시에도 일정 부분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법시험 늦게 붙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굉장히 박학다식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고 그럼 지금 뭐 하느냐? 지금도 바로 본인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래도 이제 그 세계가 또 뭐 그 평생 외교나 평생 경제만 한 사람들 또 실물 경제를 다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불러서 토론하고 자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냐 또 해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외교의 문제점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외교적 문제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 공부하는 대상이 자기가 스스로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불러서 만난다. 그래서 이제 월간조선 그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이번이 이제 4월호가 벌써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폭넓은 인맥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글이 나와 있더군요. 거기에 봤더니 거기에도 이제 뭐 자기 충암고등학교 동기들 선후배들 해서 쭉 명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물경제와 그 실무경제에서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일종의 단기 속성과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3월 4일 날 총장직을 내놨으니까 이제 뭐 4월 7일까지는 본인이 뭐 정치활동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3, 4월 얘기를 그 손경식 변호사가 했었죠. 이 3, 4월이라는 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두 달 동안 열심히 경제, 외교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정책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책.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옛날에 김병준 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있었죠. 세종시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었는데 김병준 전 정책실장 얘기를 들으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취약한 점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우왕좌왕하고 포퓰리즘식으로 자꾸 접근을 한다 뭐든지 그거는 결국 정책에 관한 한 무지한 것이다. 이걸 이제 김병준 그 전 정책실장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뭐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통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에는 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김상조 정책실장이 들으면 뭐 서운할지 모르겠으나 김상조 정책실장은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만 잘 알겠죠. 근데 뭐 정책이라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뭐 사실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취약성 이거는요. 만약에 차기 그 대선에 출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취약성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외교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성공한 정책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뭐 만약에 대선 출마하게 되면 전문가들 조직을 영입하겠죠. 전문가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자기가 뭐든지 다 조금씩 알고 뭐 심지어는 너무 조금씩 그 어설프게 알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적어도 관점 정도만 가지고 있고 시각만 분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보주의적 경제 뭐 시장경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뭐 어떤 때는 이런 정책을 쓰고 어떤 때는 저런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 경제정책이 막 춤을 추겠죠. 그러니까 확고한 경제 철학, 정치 철학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 방면에 전문가야 아니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그 방면에 전문가를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것이죠. 다만 철학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 철학을 지금 배우는 과정이다.
누구한테? 주변 전문가들한테. 그 전문가들을 제가 알기로는 뭐 집으로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왜냐면 지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아파트 주변만 나가면, 지난번에 뭐 강아지 끌고 나갔는데 사진 찍히고 뭐 그랬었죠. 아마도 지금도 그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집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 열공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로 뭐 경제는 어느 정도 좀 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 분야나 아니면 정책 분야, 특히 경제도 이제 뭐 실물 경제 분야. 왜냐면 사실 대통령이나 정책 당국자들은요, 실물 경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론보다는. 이론이야 뭐 경제학자들 모셔오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실물 경제에서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 특히 지금 뭐 이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지금 뭐 20몇 번째 대책을 내고, 25번째인가요? 그 정도의 대책을 내고, 뭐 그래도 지금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오늘 보니까 뭐 민주당 박영선 후보 자기가 당선되면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우의로금 주겠다. 뭐 이거 원래는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금품살포나 뭐 이런 것들을 약속만 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재난지원금? 글쎄요, 이거 법률상으로 따지면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실이니까. 그런 걸 비롯해서 뭐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고,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본격적으로 그건 뭐 언제 나타날지는 현재 3, 4월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5월 달쯤에 좀 공부를 좀 한 상태에서 이제 나타나서 아마 대권 도전 뭐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거와 함께, 그럼 또 이것만 하고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대선 도전을 할 경우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왜냐면 우선 참모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참모진도 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참모진들을 누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정책 분야는 누구, 그 다음에 정치 분야는 누구, 그 다음에 국민소통 분야, 뭐 대변인,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은 누구, 그 다음에 뭐 대변인 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정무적 협상 같은 거를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본인이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할 것이냐,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것이냐,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분야야말로 정무적 감각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고 동원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런 판단을 누가 해주느냐?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해가면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실제 국민의힘과 또 협상을 벌여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점들을 지금 끈질기게 토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뭐가 첫 번째고 뭐가 두 번째냐? 첫 번째는 역시 열심히 정책 분야를 비롯해서 본인이 취약하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만한 부분, 경제, 외교, 정책, 부동산 뭐 정책, 특히 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실무 분야 이런 걸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대선에 도전할 경우에 이제 참모진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용을 짜고 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3월, 4월이면 뭐 오늘이 3월 19일이니까 이제 4월달까지 아직도 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에 아마 공부를 많이 해서, 특히 실물 분야 공부를 많이 해서 5월달이나 뭐 이때쯤에 이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되면 달라진 윤석열은 뭐 공부는 원래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분야도 금방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속성과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이제 특히 이론보다는 실물 분야에 좀 무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달라진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 꾸준히 아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이제 총장직을 버리고 나서 지금까지 보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은 벌써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사진도 안 찍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